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2018학년 예체능에 대한 부분, 일명 우리 예체능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변화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이 방송에는 첫 번째, 음대가 빠졌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볼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 예체능 중에 미대와 체대를 준비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기 쪽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미술은 잘 그려야 된다고 들었고 체육은 날아다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컨쇼 방송을 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8학년 예체능은 도대체 뭐가 변했을까요? 그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일단 수시는 저희가 해드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대 같은 경우는 그 예고 아이들이 좀 많이 좀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쉽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실기 중심입니다. 미대 같은 경우는 내신에 실기가 들어가는데 내신보다는 실기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잘 그려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이 촬영 만드는 아이들도 일명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실기 중심이기 때문에 제 학업적인 부분의 컨설팅이 그렇게 많이 해드릴 건 없고요. 체육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이 메달을 따야 되죠. 메달도 따야 되고 국가대표 출신이거나 하여튼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정시 쪽으로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시에 수능이 어떻게 반영되고 2018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저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시 준비 사항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을 때 가장 크게 일단 2018년에서 가장 크게 중요시 봐야 될 거는 바로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또한 이 영어 과목이 솔직히 저는 어떻게 예상했었냐면요. 영어가 절대평가를 발표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예체능 아이들은 수학을 안 하거든요. 정시에서. 수학을 거의 빼놓고 가는데 국어랑 영어랑 탐구를 보는데 야, 이러다가 대학교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니까 영어를 빼고 수학을 집어넣으면 이거 수학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거 수학 집어넣으면 대파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수학을 집어넣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수학은 역시 탐구와 선택 과목이었고요. 영어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선택 과목으로서 국어랑 영어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백분위와 표준 점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등급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그렇게 비중을 높이 두고 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하지만 잘 들어보시라는 거죠. 자, 미대 정시 변화의 첫 번째 국민대학교와 두 번째 세종대학교를 좀 볼게요. 홍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홍대는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게 좀 있어서요. 홍대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쓰는 단순합으로 가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조금 분석해야 될 게 좀 몇 개 더 있어서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미대에서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또 하나가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 계열로는 그런 학교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볼 학교는 국민대학교와 세종대학교를 사례로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바뀐 거와 안 바뀐 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2017년에는요, 600점 만점이거든요. 실기를 빼고. 600점 만점에 국어 200점, 탐구 200점, 영어 200점. 그래서 100분위로 계산을 하니까 가중치를 똑같이 두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시 본다라는 건 600점을 가져가는데 가중치를 국어랑 탐구랑 영어를 그렇게 가중치를 나누지 않고 동등하게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도 똑같습니다. 33.3, 33.3, 33.3. 그러니까 100분위를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2017년 이번에 우리가 수능을 준비했던 예체능 아이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성적표에 찍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영어에 대한 환산 점수라는 거를 지금 모든 학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과, 이과, 일단 자연계 학생들을 위해서 2018년 영어가 도대체 대학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구체적인 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많은 대학교를 사례를 들으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체능 계열에 맞춰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국어가 33.3%, 뭐 탐구, 영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환산 점수가 어떠냐면요. 1등급이 100점이고요. 2등급에게 98점을 주는데 이 1등급은 9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은 80점, 3등급은 뭐 70점, 60점, 50점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10점 차가 나는데 등급 간의 점수 차가 2점 차이가 납니다. 2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전체 점수에서 2점을 빼면 되는 거군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가 33.3%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2점을 33.3%에 다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점수의 폭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1등급이랑 3등급이랑 5점 차이 나요. 그런데 1등급은 90점이고요. 3등급은 70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점수죠. 솔직히 100분위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원점수가 하나는 90이고 하나는 70이라고 했을 때 점수 차가, 환산 점수가 5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갖고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군이 있고요. B양이 있습니다. A군과 B양이 있는데요. 국민대학교로 계산을 한 겁니다. 국어가 만약 100분위가 90이고요. 영어가 만약 95점이 나왔다면 1등급이겠죠. 이 아이는. 탐구가 75점이 나왔어요. 평균을 했더니 75점이 나왔을 때 2018년 합으로 봤을 때요. 이거를 저희가 100분위를 계산해서 국민대학교에 적용했을 때 85.8이 나왔어요. 100분위가 85.8이 나왔고요. 2018년으로 했을 때는 87.45점이 나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점수가 바뀌냐면요. 영어에 대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환산 점수를 집어넣어서 한 겁니다. 환산 점수가 1등급 아이이기 때문에 100점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87.45점이 나왔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2017년에 시험을 보았다면 85.8 아이가 2018년에 봤을 때는 87.45점이 나왔다는 거죠. 국민대학교 예체능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잘 보세요. B양 같은 경우는요. 국어가 90점이고요. 영어 70점. 영어를 되게 못 봤네요. 그죠? 탐구가 90점이고요. 2017 합으로 봤을 땐 82.5예요. 영어를 못 봤기 때문에 2017년 합이 A군에 비해서 한 3점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차이가 난 거예요. 3점이면 100분위가. 그런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8년은. 왜 그러냐면 70점이면 3등급이에요. 그죠? 영어 절대평가로 치면 3등급이란 말이에요. 70점을 맞았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이면 95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와 5점이 차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3.3%를 다시 대입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2018년에는 100분위가 90.75가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A군보다 B양은 탐구와 국어 점수는 똑같다고 봤을 때 탐구를 더 잘 본 거죠,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A군에 비해서 훨씬 못 봤지만 탐구를 A군에 비해서 되게 잘 봤죠. 이 탐구가 영어의 그 환산 점수를 다 뒤집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들 국어와 탐구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절대평가가 시행되게 되면 영어 환산 점수에 대입을 했을 때 점수차가 지금 상대평가 환산 점수 대입한 것보다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 여러분들
탐구와 국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지금 아마 탐구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고3 때 하지 뭐. 지금 바빠. 영어랑 국어랑 수학하기, 나 국어랑 영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 아니에요. 탐구라는 과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90.75. 분명 A군보다 B양이 탐구를 잘 봤지 영어는 되게 못 봤죠. 대신 100분위는 3점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번 2018년 영어의 위치예요. 제가 영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체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과 이과 아이들한테는 제가 지금 수학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컨설팅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강연을 할 때 수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체능 학생들은 솔직히 탐구에 대한 부분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부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전 진짜 탐구에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뽑았었어요. 2017에는. 2017학년에는 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400점 만점으로 실기 빼고 이렇게 뽑았는데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내려가고 영어에 대한 환산 점수에 대한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걸 세종대학교도 이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였다는 거죠. 만일 내가 정말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미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세종대학교에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 여기에는 탐구가 없습니다. 두 과목만 보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30%인데 반영 비율이 5점밖에 차이 안 났을 때 이 5점을 반영 비율에다가 다시 적용해 보잖아요. 국어 70이잖아요. 다 뒤집어져요. 국어 못 보면 세종대학교 지원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들 국어와 탐구 세종대학교를 준비할 학생들은 거의 국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 하나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급과 3등급의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 15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등급이랑 2등급은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90점과 80점은. 대신 70점을 만약 70점을 맞게 되면 점수차가 좀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예체능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거죠. 3등급 맞았니 혹시 너? 그러면 계산해서 조금 깎을 수도 있어. 대신 1, 2등급은 깎진 않을게. 거의 갭차 안 나게끔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 인문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세종대학교 3등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좀 깎여 내려갑니다. 조금 움직여요. 좀 깎이는 점수가 있지만 1등급과 2등급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3등급도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그래도 좀 벌어져요. 한 4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큰 거죠. 100분위가. 대신 예체능은 이게 좀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러면. 왜 그러냐면 영어 1등급 맞는 아이가 세종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그러면 80점, 70점 맞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체능은. 그렇다고 우리 예체능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이 갭차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80점과 70점은. 10점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 10점이면 3점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를 제가 만약 준비를 한다면 저는 80점은 무조건 맞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긴 탐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미대예요. 뭐 과학기술대학교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와 탐구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겁니다. 꼭 잘 체크하신 다음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미대 학생이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온 건 아니고요. 학과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어떤 이제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가는 탐구는 안 하니? 그거 나중에 하려고요. 지금은요 국어랑 영어가 더 급해서요.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학생한테. 그러지 마. 탐구가 이래 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 라고 정말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앞에 학과 선생님들이 좀 계셔서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뭐라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더더욱 빨리빨리 준비를 한 겁니다. 꼭 잘 체크하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체대를 좀 볼게요. 체대는 그냥 학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대랑 거의 똑같아요. 체대는 어차피 뭐 수학이 빠졌잖아요. 미대처럼 수학이 이렇게 선택 과목이라도 하여튼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뭐 수학이랑 탐구랑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아이들이 탐구를 선택을 많이 하죠. 수학보다는 탐구가 쉬우니까. 그렇다면 그냥 체대도 거의 미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영어 환산 점수에 대해서. 자, 이런 겁니다. 경희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대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학교라서,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국어와 영어와 탐구 2017에는 442로 뽑았어요. 442로 뽑았고요. 수학은 반영되지 않고 탐구는 한 과목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되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100분이랑 표준 점수도 없는데 애들을 어떻게 뽑아요? 등급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환산 점수를 줬을 때 뭐 8점 이렇게 벌어뜨려 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체능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비중을 20%까지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50이고 탐구가 30이죠. 그러니까 체대 아이들도 국어와 탐구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죠. 가천대학교가 제가 알기로 태권도학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갖고 며칠 전에 2018년 갖고 컨설팅을 했는데 국어 50에 영어가 50이에요. 그러면 그건 거의 다 국어로 먹고 가는 겁니다. 태권도학과가 그렇게 100분위가 높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45.1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지만 국어 점수로 그거 다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좀 못한다라면.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의 탐구 변환을 하더라도 비중이 국어와 탐구가 높아진 거 보이시죠? 단순 이 상대 수치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반영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체대 같은 경우도 국어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비문학 좀 해. 비문학이랑 문학이랑 이런 거 좀 열심히 하겠죠. 또한 이거는 만일 예체능이 아닌 우리 문과 이과 아이들로 본다라면 보세요. 1등급이랑 2등급의 점수 차는 8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3등급 되니까 178점까지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 경희대학교는 3등급 아이들 있잖아. 너네들 집어넣으려면 한번 계산해보고 누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최소한 문과 이과 아이들은 80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 저희가 지원할 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비중을 아예 낮춰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 예체능 같은 경우는 20%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점수 갭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체능 아이들도 80점 공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나 탐구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낮추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영어도 80점이 나오면 좋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되, 이렇게 말하면 영어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겠지만 영어보다는 탐구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는 게 예체능의 정시의 현실이에요. 자, 오늘은 예체능에 대해서 2018년 영어가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절대평가로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체능 학생들에게 솔직히 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빠르게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예체능에 대한 이 분석 방송을 보시고 뭐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다 달아주시면 질문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2018년 예체능의 변화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하지만 잘 들어보시라는 거죠. 자, 미대 정시 변화의 첫 번째 국민대학교와 두 번째 세종대학교를 좀 볼게요. 홍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홍대는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게 좀 있어서요. 홍대 같은 경우는 뭐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쓰는 뭐 단순합으로 가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조금 분석해야 될 게 좀 몇 개 더 있어서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미대에서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또 하나가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그리고 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뭐 디자인 계열로는 그런 학교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볼 학교는 국민대학교와 세종대학교를 사례로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바뀐 거와 안 바뀐 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2017년에는요, 600점 만점이거든요. 실기를 빼고.
600점 만점에 국어 200점, 탐구 200점, 영어 200점. 그래서 100분위로 계산을 하니까 가중치를 똑같이 두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시 본다라는 건 600점을 가져가는데 가중치를 국어랑 탐구랑 영어를 그렇게 가중치를 나누지 않고 동등하게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도 똑같습니다. 33.3, 33.3, 33.3. 그러니까 100분위를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2017년 이번에 우리가 수능을 준비했던 예체능 아이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미대를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성적표에 찍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영어에 대한 환산 점수라는 거를 지금 모든 학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과, 이과, 일단 자연계 학생들을 위해서 2018년 영어가 도대체 대학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구체적인 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많은 대학교를 사례를 들으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체능 계열에 맞춰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국어가 33.3%, 뭐 탐구, 영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환산 점수가 어떠냐면요. 1등급이 100점이고요. 2등급에게 98점을 주는데 이 1등급은 9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은 80점, 3등급은 뭐 70점, 60점, 50점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10점 차가 나는데 등급 간의 점수 차가 2점 차이가 납니다. 2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전체 점수에서 2점을 빼면 되는 거군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가 33.3%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2점을 33.3%에 다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영어의 그 환산 점수를 다 뒤집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들 국어와 탐구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절대평가가 시행되게 되면 영어 환산 점수에 대입을 했을 때 점수차가 지금 상대평가 환산 점수 대입한 것보다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 여러분들 탐구와 국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지금 아마 탐구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고3 때 하지 뭐. 지금 바빠. 영어랑 국어랑 수학하기. 나 국어랑 영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 아니에요. 탐구라는 과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90.75. 분명 A군보다 B양이 탐구를 잘 봤지 영어는 되게 못 봤죠. 대신 100분위는 3점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번 2018년 영어의 위치예요. 제가 영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체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과 이과 아이들한테는 제가 지금 수학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컨설팅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수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체능 학생들은 솔직히 탐구에 대한 부분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부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전 진짜 탐구에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뽑았었어요. 2017에는. 2017학년에는 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400점 만점으로 실기 빼고 이렇게 뽑았는데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내려가고 영어에 대한 환산 점수에 대한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걸 세종대학교도 이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였다는 거죠. 만일 내가 정말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미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세종대학교에 한번 지원해 볼 만 하다라는 거죠. 왜? 여기에는 탐구가 없습니다. 두 과목만 보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30%인데 반영 비율이 5점밖에 차이 안 났을 때 이 5점을 반영 비율에다가 다시 적용해 보잖아요. 국어 70이잖아요. 다 뒤집어져요. 국어 못 보면 세종대학교 지원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들 국어와 탐구 세종대학교로 준비할 학생들은 거의 국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 하나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급과 3등급의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 15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등급이랑 2등급 A군에 비해서 한 3점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차이가 난 거예요. 3점이면 100분위가. 그런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8년은. 왜 그러냐면 70점이면 3등급이에요. 그죠? 영어 절대평가로 치면 3등급이란 말이에요. 70점을 맞았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이면 95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와 5점이 차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3.3%를 다시 대입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2018년에는 100분위가 90.75가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A군보다 B양은 탐구와 국어 점수는 똑같다고 봤을 때 탐구를 더 잘 본 거죠,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A군에 비해서 훨씬 못 봤지만 탐구를 A군에 비해서 되게 잘 봤죠. 이 탐구가 영어의 그 환산 점수를 다 뒤집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들 국어와 탐구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절대평가가 시행되게 되면 영어 환산 점수에 대입을 했을 때 점수차가 지금 상대평가 환산 점수 대입한 것보다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 여러분들 탐구와 국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지금 아마 탐구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고3 때 하지 뭐. 지금 바빠. 영어랑 국어랑 수학하기. 나 국어랑 영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 아니에요. 탐구라는 과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90.75. 분명 A군보다 B양이 탐구를 잘 봤지 영어는 되게 못 봤죠. 대신 100분위는 3점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번 2018년 영어의 위치예요. 제가 영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체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과 이과 아이들한테는 제가 지금 수학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컨설팅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수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체능 학생들은 솔직히 탐구에 대한 부분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부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전 진짜 탐구에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뽑았었어요. 2017에는. 2017학년에는 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400점 만점으로 실기 빼고 이렇게 뽑았는데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내려가고 영어에 대한 환산 점수에 대한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비중이 거죠. 왜? 여기에는 탐구가 없습니다. 두 과목만 보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30%인데 반영 비율이 5점밖에 차이 안 났을 때 이 5점을 반영 비율에다가 다시 적용해 보잖아요. 국어 70이잖아요. 다 뒤집어져요. 국어 못 보면 세종대학교 지원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들 국어와 탐구 세종대학교를 준비할 학생들은 거의 국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 하나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급과 3등급의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 15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등급이랑 2등급은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90점과 80점은. 대신 70점을 만약 70점을 맞게 되면 점수차가 좀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예체능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거죠. 3등급 맞았니 혹시 너? 그러면 계산해서 조금 깎을 수도 있어. 대신 1, 2등급은 깎진 않을게. 거의 갭차 안 나게끔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 인문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세종대학교 3등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좀 깎여 내려갑니다. 조금 움직여요. 좀 깎이는 점수가 있지만 1등급과 2등급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3등급도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그래도 좀 벌어져요. 한 4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큰 거죠. 100분위가. 대신 예체능은 이게 좀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러면. 왜 그러냐면 영어 1등급 맞는 아이가 세종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그러면 80점, 70점 맞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체능은. 그렇다고 우리 예체능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이 갭차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80점과 70점은. 10점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 10점이면 3점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를 제가 만약 준비를 한다면 저는 80점은 무조건 맞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긴 탐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미대예요. 뭐 과학기술대학교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와 탐구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겁니다. 꼭 잘 체크하신 다음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미대 학생이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온 건 아니고요. 학과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어떤 이제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가는 탐구는 안 하니? 그거 나중에 하려고요. 지금은요, 국어랑 영어가 더 급해서요.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학생한테. 그러지 마. 탐구가 이르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이면 95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와 5점이 차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3.3%를 다시 대입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2018년에는 100분위가 90.75가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A군보다 B양은 탐구와 국어 점수는 똑같다고 봤을 때 탐구를 더 잘 본 거죠,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A군에 비해서 훨씬 못 봤지만 탐구를 A군에 비해서 되게 잘 봤죠. 이 탐구가 영어의 그 환산 점수를 다 뒤집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들 국어와 탐구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절대평가가 시행되게 되면 영어 환산 점수에 대입을 했을 때 점수차가 지금 상대평가 환산 점수 대입한 것보다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학생 여러분들 탐구와 국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지금 아마 탐구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고3 때 하지 뭐. 지금 바빠. 영어랑 국어랑 수학하기. 나 국어랑 영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 아니에요. 탐구라는 과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90.75. 분명 A군보다 B양이 탐구를 잘 봤지 영어는 되게 못 봤죠. 대신 100분위는 3점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번 2018년 영어의 위치예요. 제가 영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체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과 이과 아이들한테는 제가 지금 수학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컨설팅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강연을 할 때 수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체능 학생들은 솔직히 탐구에 대한 부분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부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전 진짜 탐구에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뽑았었어요. 2017에는. 2017학년에는 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400점 만점으로 실기 빼고 이렇게 뽑았는데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내려가고 영어에 대한 환산 점수에 대한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걸 세종대학교도 이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였다는 거죠. 만일 내가 정말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미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세종대학교에 한번 지원